그때는 진짜 내가 갚을 생각이 있었고 내가 얘기하는 그 용도에 맞춰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망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부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느낄 때 이게 우선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지 그렇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사사건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 선임 요건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이제 빌려주셨는데 돈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근데 뭐 변제기가 애초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 변제기를 자꾸 뭐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엔 연락이 좀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관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지인이거나 원래부터 좀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친척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을 이제 좋은 마음에서 빌려줬고 심지어 차용증도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계속 뭐 말을 바꿔가면서 뭐 지금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줘 하면서 뭐 이때까지 내가 반드시 줄게 이러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아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건이 필요한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기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빌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때는 진짜 내가 갚을 생각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그 용도에 맞춰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망한 거예요. 변제기가 돼서 갑자기 내가 능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망했다든지 이거는 사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가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가장 뭐 쉽게 설명드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투자 사기. 그러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뭐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만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면 이게 사기로 고소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가 있는데 지인 사건의 경우에 정말 좋은 마음에서 돈을 빌려줬고 이 사람도 진짜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못 갚게 되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기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네.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고소는 혼자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과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이게 유리할까?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건데 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오시는 분이 계실 때 제가 상담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인 간의 어떤 채무관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사기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기 고소를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기성이 있다, 뭐 투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기는 생각보다 이게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망행위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내가 손해본 건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는 봤는데 그 기망행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기에 대한 구성 요건을 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는 변호사가 그 부분 쟁점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낸다든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기망행위가 뭐고 재산상 손해가 뭐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라면 몰라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다시 못 받아도 네. 그냥 괘씸죄로 얘를 꼭 감옥에 넣고 싶다 이래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형사사건만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민사를 따로 진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사기로 고소를 한다라는 거는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기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검찰 송치가 돼가지고 만약에 재판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사기를 쳤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뭐 징역을 뭐 선고받는다든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든지 그렇게 형사처벌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처벌받는 거를 어느 정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굳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 보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그 가해자가 뭐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손해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너가 얼른 나한테 다시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형사처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별개로 자, 민사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사기는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는 소멸시효가 있죠. 내가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는 법적으로는 청구를 못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고소는 형사처벌만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을 판결로 확정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일단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사람한테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압류를 한다든지 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집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인신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거는 형사고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할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형사고소 먼저 해보고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좀 급하게 만약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고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데 얘가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채권자가 되게 많다.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이 어차피 채권자들이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로 집행을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이거를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진행을 하거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과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